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법학 관련해서 그다음에 법원 뭐 양승태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어쩌다 이런 얘기들이 있고 지금 뭐 상당히 복잡한 얘기들을 하는데 그거를 또 제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에? 별로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뻔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나처럼 이렇게 얘기할 사람은 거의 없다. 아, 다 이해관계가 있거나 이해관계가 없으면 아는 게 없거나 양측에 속하는 사람들밖에 없기 때문에 이해관계도 없고 아는 게 많은 사람이 있을 순 있지. 그러나 말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처럼 얘기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좀 떠드는데 본의 아니게 웃어야지 뭐. 웃어야지 뭐. 화내면 뭐하나. 봅시다. 요즘은 뭐 그저 떡껌이나 짭새나 뭐 떡판들이 그냥 창궐해가지고 이뭐 100년을 후퇴를 해가지고 뭐 무슨 말을 하면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 됐고 봅시다. 생각나는 대로 떠들어야지 뭐. 지금 이 유튜브 대화창 이 화면에 보이는 이거는 이제 김주수 교수, 김주수 교수라는 분인데 이분이 한국 법학계의 거두 중에 한 명이다. 일반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죠. 알 필요도 없고 모른다. 그러나 이제 뭐 떡판이나 떡검 정도 중에서 예전에 그러니까 지금 뭐 부장 이상 지금 부장 검사하는 애들도 뭐 김주수 교수 이름만 들어봤지 만날 일은 없었을 거 아니야. 부장이라고 해봐야 뭐 40대밖에 다 됐어 애들. 그 그래서 지금은 이제 현지 법관이나 현지 검사로 있는 애들 짭새들은 아예 모르죠. 짭새들은 이제 김주수 교수가 누군지를 모르고 이제 저처럼 위대한 돌쌤 이런 분들은 알죠. 아주 잘 알죠. 아주 잘 알긴 뭘 아주 잘 알아. 저 사람 김주수 교수 얼굴 오늘 처음 봤는데 그냥 저 사람이 무슨 책을 썼다 이런 정도는 아는 거지. 근데 김주수 교수는 이제 가족법, 친족 상속법의 대가죠. 민법이라든가 뭐 다른 법에도 정통하지만 대한민국의 친족 상속법 분야에서는 최고의 권위자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죠. 그래서 이제 김주수 교수의 친족 상속법 교재를 보면은 이제 뭐 거의 한 1000쪽 가까이 되는데 친족 상속법 글씨가 또 깨알같잖아요. 옛날 거는. 그런 거를 누가 봅니까? 그 누가 봐 그거를. 그러나 그거를 깨알같이 본 사람들이 있어요. 친족 상속법을 깨알같이 1000쪽 가까이 되는 친족 상속 그러니까 친족 상속 부분만 빼내 가지고서는 이제 이거 교재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민법 자체가 민법 자체를 통틀어도
몇백 쪽 안 되도록 이렇게 는 수준이었는데, 그래서 친족 상속 부분만 빼내가지고 법조항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친족 상속은 민법 보면은. 근데 그것만 빼내가지고서 교재를 만들었는데 거의 1000쪽 가까이 된다. 아주 세밀하게 돼 있고, 그리고 대부분 한자라서 지금은 이제 떡판 새끼들, 떡검 새끼들이 봐도 잘 모르죠. 네, 한자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몰라요. 걔네들은 그냥 맨날 아가리질만 하는 거지. 그리고 또 이제 그 로스쿨 이전 세대들 중에서 사법시험 준비하는 사람들 중에서 좀 애매한 세대들 있잖아요. 아주 옛날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저 애매한 중간쯤 되는 사람들이 이제 사법시험 딱 한동훈이겠지. 한동훈이가 딱 그 수준, 딱 그때쯤에 이제 그다음에 이제 떡열이가 나이가 지금 환갑이 넘었지만은 구수를 했잖아요. 대가리가 얼마나 떨어지면 시험을 9번을 보나. 집에 돈이 많으니까 그렇지. 돈 주고 뒤로 들어갔나? 어쨌든 윤석열이나 한동훈이가 이제 공부할 때 그때쯤 사람들은 그 무렵에는 이제 이 김지수 교수의 친족상속법 책을 보지를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도. 단권화돼서 이렇게 좀 요약된 거, 시험에 나올 만한 것만 뽑아가지고 학원이 한참 참고를 해가지고 이제 찍기, 학문이 아니죠. 학문을 하면은 시험은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시험 보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 떡검과 떡판들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쓰레기들이 엄청 많지. 초장부터 쓰레기가 많은 거예요. 아니 아니 법학을 갖다가 찍기 시험을 준비를 해가지고서 잽싸게 붙겠다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법관이나 검사를 하면 변호사를 하면 됩니까? 사람 새끼도 아니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학원에서 뭐 밑줄 쫙 별표 2개 뭐 요건 나옵니다. 뭐 요런 것만 뽑아가지고서 시험 합격하고 그런 애들인데 그게 무슨 나중에 어떤 새끼들이 되겠어요. 개새끼들만 양성한 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 김주수 교수의 이제 친족상속법 책은 한번 볼만한 책이에요. 저는 머릿말부터 끝까지 거의 외우다시피 했었죠. 옛날 얘기지. 벌써 언제적 얘기입니까 그게. 40년이 다 돼가는. 재밌어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한국의 위대한 교수들과 그다음 서적들도 많고 연구 자료나 뭐 이런 것도 많은데 그걸 좀 발전시켜야 되는데 갈수록 퇴보를 하죠. 쓰레기가 많으니까.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자면 지금 뭐라 그럽니까? 천수를 모르는 거예요. 천수를 모르고 그리고 지 조상들 부르는 거를 호칭도 어떻게 부르야 될지 몰라요. 그냥 개돼지만도 못하는데 그런 상태로 가는 거지 뭐. 예. 계속 그러면서도 뭐 저 인터넷이다 뭐다 해가지고서 과학만 계속 남들이 정립해 놓은 과학의 결과물만 그냥 받아보면서 자기들이 대단한 존재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그냥 멸망으로 가는 거야. 짐승으로. 잡설은 됐고 봅시다. 호칭을 얼마나 이제 무식하냐면은 부부간에는 몇 촌입니까? 부부간에 1촌이라는 새끼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친척끼리 교미하냐? 멍청한 것들 많아요. 응. 요즘 뭐 판검사 중에도 그런 사람들 많아. 응? 닭대가리들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제 가정법원에 있는 판사들 정도 돼야 이제 뭘 좀 공부를 하고 그러는데, 뭐 그렇게까지 공부할 필요 있나요? 요즘은 그냥 개판인데. 공부를 할 필요 없이, 판결을 엉망으로 하니까, 깊이 있게 판결을, 할 필요가, 해야 되는데, 깊이 있게 판결을 안 하고, 대충 뭉개서 가는 게, 그런 흐름으로 와봤기 때문에, 뭐 어떤 판사 한두 사람이, 뭐 법원장 한두 사람이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죠. 저 같은 사람이 하면 몰라도. 그렇게 하면 또 이제 과로사로 죽겠지. 그 많은 사건들을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어떻게 얘기하던 거 마저 합시다. 어, 아버지는 뭐라 그래요? 할아버지라 그러지. 아버지는 누구야? 증조 할아버지죠. 아버지는 누구야? 고조 할아버지죠. 아버지는 누구야? 그때부터 모르는 거야. 응? 고조도 모르는 애들 많아요. 응? 증조 할아버지도 모르는 사람들 많을걸? 요즘 나이 처먹은 것도 그래. 뭐 천민들이 다 그렇지 뭐. 아버지는 할아버지라는 것까지밖에 몰라. 그러니까 짐승이 사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지 아버지 제사도 안 지내는데 뭐 제사를 꼭 지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지 아버지도 찔러 죽이고 그러는데 뭐 세상 그런 거지. 지 새끼도 찔러 죽이고 그런 세상인데 뭐 그게 어떤 결과가 올지 모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형제지간은 몇 촌입니까? 형제지간이 4촌이라는 새끼들이 있어요. 뭐 3촌이라는 새끼들도 있고. 그럼 촌수 아이 그 못하러 따지냐고. LA 예. 그러니까 개판이 되는 거야. 응? 그놈의 평등. 애미하고 새끼하고 어떻게 평등을 하냐? 어? 에. 법제 자체가 그래서 이 지금 대한민국은 스승이 없는 겁니다. 참된 스승들, 참된 학자들은 다 죽어나갔고 그리고 그냥 아가리들만 남아 있어요. 맨날 거짓말하고 모략하고 그리고 법원에 판사가 지금 몇 명입니까? 몇천 명 되는데 그 중에서 대부분 그냥 허덕허덕하고 살아요. 쓰레기가 많이고 지가 제일 똑똑한 줄 알아요. 저도 아닌 것들이 아는 것도 없으면서 뭐 그렇게 똑똑한 줄 알고 그래. 진짜 똑똑한 사람들은 따로 있지. 나 같은 사람들. 에? 그러면은 봅시다. 호칭 가지고 말이 많은데 그 호칭이라든가 그거를 그다음에 이제 이 한국의 가족법, 친족상속법을 정립 가장 분명하게 이렇게 학문적으로 실무적으로 정립을 해 놓은 사람이 이 김주수 교수예요. 지금 이제 2021년도에 사망하셨고 93세. 대단한 양반이죠. 근데 이제 김주수 교수 같은 경우에는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이죠. 근데 이것도 이쪽 분야 또 얘기하다 보면은 참 지저분하고 더러운 얘기도 많이 나오고 참 대단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나 처음 봤어요 오늘. 난 책만 봤지 뭐 이 책 쓴 사람 누군 줄 알아. 예전에 뭐 인터넷도 없을 때 정말 나 10대 때 봤으니까
공부를 너무 일찍 시작한 거지. 쓸데없이 다 소용없는데 그거. 에휴, 공부하면 뭐합니까? 쓸데없이 공부하지 마세요. 공부해봐야 개만도 못한 판검사밖에 더 돼. 하지마, 하지마. 이제 이 김주수 교수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사실은 이 그 곽윤주 교수 때문에 상당히 좀 묻혀서 지냈던 사람. 곽윤지기가 하도 설쳐가지고. 곽윤지 교수는 그 곽윤지 교수도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민법학에 거두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말 대단한 사람인데 친족 상속법에 있어서는 곽 교수보다는 김준수 교수가 집대성을 했죠. 사실은 난 두 사람 책을 다 봤으니까 제대로 봤지. 그렇다. 그래서 이제 지금 곽윤지 교수가 오늘 이제 문제가 좀 되는데 김준수 교수에 대해서는 얘기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내가 차창에 딱 띄워놓은 겁니다. 그런데 또 처음 봤고, 그리고 이제 한국의 대학이라는 데는 악의 축이죠. 한국의 대학은 악의 축입니다. 한편으로 보면 한국의 대학에서 많은 대부분의 뭐 인재들이랄지 공무원 새끼들, 그다음에 또 뭐 선거에 나오는 애들, 이런 애들이 다 배출되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래서 한국이 이렇게 좀 힘든 거예요. 패거리질을 하고 거짓말하고 매일 그냥 퇴화되고 그런 거죠.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죠. 보자 한번. 이 김주수 교수가 호주제 폐지 앞장섰다. 그렇지. 호주제를 옹호해야 되는,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렇게 오래된 양반이고 일제 때 사람인데 1928년생인데 이분이 호주제를 갖다 유지하고 막 그냥 막 이러지 않니. 호주제 폐지하고 남녀 평등 하게 가족법을 개정을 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대단한 사람이죠. 친권도 원래는 동등하지 않았죠. 친권은 부가 가지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친권이 있고 엄마는 친권이 없었습니다. 상속도 여자는 상속을 못 받는 거죠, 원래. 여자가 무슨 상속을 받아. 그랬다가 이제 뭐 조금 받고 이런 게 있었는데 그거를 개정해가지고 남녀가 평등하게 친권과 상속분에 있어서 평등하게 개정한 그 사람이 김주수 교수로 평가를 받고 있죠. 대단한 양반이에요. 그 한국의 돼지 쿵카기 개쌍년들 그 패미들은 김주수 교수님을 추앙하도록 해라. 남녀 평등, 부권과 모권을 평등하게 이렇게 법 개정을 하신 분이니까. 알겠냐? 됐고. 그리고 김증한 교수로 좀 넘어가 봅시다. 이 김증한 교수라는 사람은 나는 잘 모르겠어요. 이 사람 책은 내가 안 봤기 때문에. 안 보진 않았겠지. 안 본 책이 거의 없는데 집에 책밖에 없어가지고 나는 쓸데없이 다 불태워버렸는데 쓸데없는 책. 이 김증한이라는 사람은 또 좀 문제가 많은 사람이죠. 김증한, 대한민국의 법학자,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왜 문제가 되냐면, 김증한 교수도 이 김증한 교수에 대해서 말 잘못하면은 그냥 개떼처럼 들러붙어가지고 이제 막 총질하고 칼질하고 막 그냥 연장질하고 합니다. 감히 우리 교수님을 우리 이렇게 뭐 함부로 비난했다 막 이러고 칼질하고 난리 납니다. 그래도 좀 문제가 많은 사람이죠. 내가 봤을 때는. 나는 뭐 어디 치칠 일은 없고 아무런 관계가 없으니까.
음, 대한민국의 개돼지반도 못한 천민들 편에 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쓸데없는 짓이죠 그것도. 개돼지 못한 천민들 편에 서지 않으려고 이제. 이 양반은 이 김증한 교수는 1920년 3월 19일생이죠. 1920년. 그런데 39년 4월에 경성제국대학을 나왔다 이거죠. 경성제국대학. 경성제국대학은 어디 있는 겁니까?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모토모토 기모찌. 섬나라에 있는 법과대학이죠. 경성제국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와가지고 한국에서 법조인이나 이렇게 뭐 장차관 해먹은 사람이 엄청 많아요. 대부분이에요. 그 대한민국 법 자체를 재헌의회 자체가 경성제국대 쪽에 있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만든 거죠. 사실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근데 제가 지금 위키를 보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무 위키 같은 거 함부로 이거 보시면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하도 오래전 거기 때문에 지금 있는 누가 글을 쓰더라도 이 100년 전 거 이런 얘기를 어디서 주워 듣고서 막 적어 놓는 경우들이 많아요. 짜깁기 해가지고 함부로 이거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 에? 위키 있다 뭐 이런 얘기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함부로. 봅시다. 1946년 9월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전임 강사에 채용되었다는데 거짓말이죠. 서울대학이 어딨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1946년도에 서울대학교가 어디 있었어. 서울대학교는 명칭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럼 명칭이 아니 천막 치고 있었는데 무슨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뭐 전임 강사가 어쩌고 헛소리를 하고 그러냐고. 쓰잘데기 없는 소리지. 이런 거 보면 막 화가 날라 그래. 일제 때인데 무슨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전임 강사로 채용이 돼가지고 뭘 하고 막 지랄을 하고 똥을 싸고 하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앉아 있는 거지. 서울대학교가 천막치고 앉아 있었는데 말이 서울대지. 뭐 서울대가 어디 있는데? 서울이 어디 있는데? 조선 자체가 없는데 님이 서울이 어디 있는데 서울이? 화가 나네 진짜. 그리고 김영삼이가 서울대학교 철학과를 졸업을 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아니 대가리가 얼마나 떨어지면은 서울대학교 철학과가 어디 있습니까? 학교도 안 가. 무슨 학교를 가. 서울대학 자체가 천막치고 있었다니까. 거기다가 중간에 6.25 빵 터져주고. 응? 서울대학교 어디 있나? 길거리 거지들이지 그냥. 건물이 있나 뭐가 있나. 예. 거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일본 니폰 제국에서 총독 각하께서 조선반도에 와가지고 살라면에 통치를 하실 때 우리 이 김증한 씨는 섬나라에 가서 법학을 공부하고 있었다. 아시겠죠? 여기에 참 슬픈 사연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리고 해방이 된 이후에 문교부 고등교육국 국장이 됐다 이거죠.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 그렇겠습니까? 총 들고 총도 없지. 낫 들고 호미 들고 죽창 들고 독립운동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모가지가 잘려가지고 어디 걸렸거나 식구들이 몰살을 당했거나 공부를 못하고 호미질하는 것밖에 못 배웠다 이게. 근데 뭐 어떻게 공무원이 돼서 뭐를 하나. 그래서 해방되고 난 다음에 친일파들이 저걸 한 거예요. 한국이 아니지. 48년도까지는 뭐
무정부 상태니까.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데를 그저 친일파라기보다도 그냥 거의 아리가또 예, 분신들이 그냥 대한민국을 통치하게 된 겁니다. 그게 아시겠죠? 당연한 거 아니야. 뭐 어디 문교부 막 이런데 그러면 죽창하고 낫 갖다 놓고 친일파 새끼들 아리가또 새끼들이 들어오면 다 목을 따버리겠어 이러고 있을 수도 없잖아. 행정 업무를 봐야 되는데 글을 모르는데 글을 알면 뭐해? 응? 꼴랑 글만 알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군대도 그렇죠. 군에 6.25 전후로 해가지고 이제 군 헌병대라든가 이런 데로 기어들어가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 이제 법대에서 공부했다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정부 요직을 꿰차고, 그리고 대학으로 가고 법조계로 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 대한민국의 법원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매우 복잡한 구조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끊을 수 없는 그런 핏줄로 연결이 돼 있어요. 대한민국 법원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긴 했지만, 지금도 그걸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신랄하게 비판하는 겁니다. 각 사안별로. 그리고 저하고 직접 관계된 얘기만 하죠, 제가. 사실은 이 내면에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참 애잔한 일들이 많아요. 검찰도 마찬가지고, 군도 마찬가지고, 법원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지금 양승태 관련해가지고 앞서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모르면 왜 지금 양승태 재판이 저렇게 됐고, 내용이 어떻고, 판결이 어떻고, 이걸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1시간 안에 정리를 좀 해드릴 테니까. 그 지금 판검사 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판검사 10년 차 정도, 15년 차, 10년 차, 15년 차 판검사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은 내 얘기를 잘 들어두란 말이에요. 누가 얘기 안 해주니까 맨날 거짓말만 하잖아. 모르지 자기네 아버지가 자기네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이런 사람들이 아리가또 쪽이었다거나 아니면 군부 정권 때 똥 받아 먹었던 사람들이었다거나 그러면 이제 또 거짓말 하겠지. 할아버지가 손주한테 거짓말 안 하겠어요? 그러면 야, 내가 사실은 일본도로 그냥 단두한 조선 낭인들이 한 100명쯤 된다 이렇게 얘기하겠어? 그렇게 얘기 못하잖아. 아유, 그때 내가 그냥 사형 선고를 허벌나게 해가지고 이승만이 때 내가 한 500명 죽였지. 근데 그거 다 가짜야. 이렇게 얘기할 순 없잖아. 그러니까 내 하는 얘기를 다 들으란 말이야. 나는 이해관계가 없으니까. 근데 또 이제 판사나 검사들이 또 자존심이 더럽게 세요. 젖도 없는 것들이. 가르침을 주면 받아야지. 봅시다. 근데 김증한 교수가 아니죠. 이 문교부 차관을 했다 그러는데 이 사람은 법학자예요. 문교부 차관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김증한 교수는 교수라고 봐야지 뭐. 이 사람은 상당히 이 대한민국 법학계, 대한민국 법조계에 비중이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1920년 3월 19일 날 충남 부여에서 태어나가지고 대법관 및 검찰총장을 지낸 아버지 김익진과 어머니 청송 힘씨 사이의 사형제 중 장남. 이게 또 거짓말이죠. 대법관이 어딨나? 응?
대법관하고 검찰총장을 지냈다고 아버지 김익진이가 아버지가 어? 아니 1920년생인데 어? 김익진이 한번 보자. 이 사람이 김익진이 1896년생이라는데 1970년에 사망했네. 종로에서 적선동에서 보자. 이것도 경성 전수학교잖니. 이것도 경성이야. 다 경상이지 뭐. 1918년도 경성지방법원 서기과 서기 겸 통역생에 임명돼서 근무를 시작했다. 개밥도 아닌 거죠. 경성지방법원 서기. 조선총독부 판사특별 임용시험에 통과했다는 거예요. 김익진이가 1920년에 1920년에 조선 총독부 우리 총독 각하께서 판사특별 임용시험을 실시를 하셨는데 판사시험에 합격을 해가지고 1921년도에 평양지방법원 판사를 했다. 그지? 아리가또 일 때. 야, 정말 나쁜 새끼들이구나. 정말 나쁜 새끼들이야. 저 독립운동가들 수천 명 단주했겠는데 22년도에 공주지방법원 강경지청, 23년도에 공주지방법원 충주지청, 24년도에 함흥지방법원, 25년도부터 2026년까지 평양지방법원, 1927년 평양복심법원 함흥지청을 거쳐 평양복심법원 판사로 임명됐다. 라라라라라라라 조만식 얘기도 나오네. 조만식과 중심으로 조선 건국준비위원회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님이 1948년 정부 수립 후에 최초로 대법관이 됐다 이제. 최초의 대법관. 대단하구만. 미안합니다. 오늘도 또 비염약을 좀 뿌려야 되겠는데 참 그것이 에휴 슬픈 현실이다. 슬픈 현실이야. 문재인이가 뭐라 그랬어요? 응? 대한민국이 뭐 독립이 어떻게 됐다고? 까는 소리하고. 이게 무슨 독립이야? 이게 무슨 독립이냐고. 선도국가? 봅시다. 그래서 뭐 긍정적인 역할도 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어찌됐거나 골치 아픈 얘기들이죠. 어찌됐거나. 뭐 이승만이하고 대립했다는 얘기도 있고, 또 이승만이가 이 김익진 전 검찰총장, 최초의 검찰총장, 이 사람을 뭐 말 안 듣는다고 잡아넣고 이랬던 내용도 있다고 그러는데
어찌됐든 김증한 교수는 김익진 최초의 검찰총장의 아들이다. 법대 교수로 이렇게 법학계의 한 축을 형성을 한 거죠. 김증한 교수. 대단한 법학이라든가 어떤 이 공무원, 고위직 공무원 집안인데 많이 망가졌지, 이 집도. 빨갱이 새끼들 하고 빨갱이 새끼나 뭐 친일파 새끼들이나 뭐 거기서 봅시다. 곽윤직으로 갑시다. 김정한 교수까지 했고 국민훈장, 무궁화장 수훈자 곽윤직 교수. 이 곽윤직 교수가 참 말이 많죠. 아 미안합니다. 이거 오늘 왜 이러지? 중요한 얘기할 때마다 꼭 이러네. 뭐 몇 명이나 들으려는 거는 모르지만 뭐 듣든가 말든가. 이 곽윤직 교수는 민법의 대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 좀 찾아놨는데 제가 보이죠? 민법 총칙, 물권법, 채권 총론, 채권 강론, 그 다음에 상속법이 상속법. 근데 이게 지금 민법 총칙 하나만 보더라도 한 1000쪽이 아니구나. 글씨가 깨알 같아요. 이게 한 9포인트나 될래나? 글씨가 깨알 같고 한문이 거의 한 7, 80% 이상. 아우, 나 처음에 이 책 보는데 죽는 줄 알았네. 10대 때부터 난 이 책을 봤거든요. 미친놈이지. 아니 중고등학교 때 이런 걸 왜 봐? 쓸데없이. 아유, 다 불태워버렸어. 다 없애버렸어요. 흔적도 남김없이. 민법 총칙하고 물권 뭐 이게 책이 상당히 두꺼워요. 상당히 두껍고, 그리고 이거 지금 표지예요. 안쪽에 보면 이제 뭐 양장 제본한 건데, 양장한다 그러지. 상당히 두꺼워요. 이거 그 내용이 엄청나게 복잡하고 많아서 이거는 연구용으로 쓰는 거지, 시험 공부할 때 이거 보는 사람들 보고는 바보 천치라 그랬어요. 시험 공부할 때 이걸 누가 보나, 왜 보나 이거를. 쓸데없이. 그 상속법은 시험 공부하는데도 별로 그렇게 적합하지도 않고 별스럽지 않게 돼 있고, 김주수 교수께 공부하려면 김주수 교수 친족상속법을 봐야지. 곽윤직 거 봐봐야 맞아. 시집을 해가지고. 어쨌거나 사법시험 준비를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또 행정고시, 외모고시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 책을 멀리한다, 안 본다 이거야. 지금 뭐 이 책 가지고 공부했다 이런 다 거짓말이에요. 이 책 가지고 이 곽윤직 교수나 무슨 김정한 교수 책도 봤지 내가. 김정한 교수 책이라든가 뭐 또 김주수 교수 책이라든가 이거 봤다는 새끼들은 다 거짓말이야 그거. 지금 있는 애들은. 양승태는 봤겠지. 양승태라든가 뭐 김명수라든가 이급 되는 사람들은 다 봤지. 꼼꼼히 다 봤을 텐데, 그 이후에 뭐 지금 또 한동훈이나 뭐 그급 애들은 뭐 이완석이나 이런 애들은 이게 공부 안 합니다 이거. 본 적도 없어요 이런 거. 이거 왜 봐 이거를. 그냥 갖다 놓고 대충 그냥 뭐 형법 시험에 나오는 거 뭐 시험 교재는 따로 있잖아요. 요점 정리, OX 뭐 단답으로 딱 이렇게. 그래서 나라가 개판이 된 거예요. 판결문도 지금 보면은 어떻게 쓰고 있냐면은 대법원의 규칙이라든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글자 크기하고 뭐부터 다 정해주잖아요. 전에도 그랬었지만 글자 크기, 자간, 좌우 여백, 그 다음에 뭐 뒤에다가 뭐 어떻게 뭐를 붙이고, 응? 별지를 붙이고, 별지 마지막엔 점 찍고 끝 적어놓고, 응? 근데 이것도 웃긴 게 뭐냐면 지금 판사생활 한 10년, 15년밖에 안 한 애들, 부장 저 2급 되는 애들은 그게 왜 그런지도 몰라. 지가 판결문 쓰고 대법원 규칙이나 뭐 이런 거 돼가지고 지가 매일 그거 쓰고 있으면서도 그냥 뭐 기계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인식을 못 해요. 그렇게까지 공부하고 뭐 하는 판사들 별로 없어요. 좀 나이 든 판사들은 알죠. 나이 든 판사들이 많은데 나이 든 판사 중에서도 정신줄 놓고 다니면서 못된 짓거리 하는 새끼들이 있죠. 박관근 판사라고. 응? 북부지방법원에 단독을 하던 박관근 판사라고. 정말 나쁜 놈이죠 그거. 어디서 무변론 판결을 하고 새끼가 그냥 경찰에 꿀 발라놨나 이씨. 싸가지 없는 새끼. 어쨌든 그렇게 된 거고, 그래서 이 민법 총칙 물권법 요거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곽윤직 교수 거. 뭐 이제 법학 공부한다는 사람들이면 이게 로망이죠. 응? 로망이기도 하고 조롱의 대상이기도 하고 저걸로 가봐야. 그리고 이제 공부 좀 하고 싶은 사람들, 정말 내가 이 법학에 대해서 이렇게 이 세상에서는 이 법학에 그 정말 죽을 때까지 하고 싶다. 평생 나는 학자로 또 법조인으로 살고 싶다. 이런 사람들한테는 로망이지. 저걸 넘어서는 게. 근데 뭐 넘어서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어떤 일화가 있냐면 이 책이 워낙에 이제 두껍고 논점이 많다 보니까 목차 있지 않습니까? 목차를 갖다가 이제 보통은 1, 2, 3, 4로 가잖아요. 어? 목차 앞에 번호 매기는 게 1, 2, 3, 4 다음에 뭐가 갑니까? 가나다라 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는 뭐 괄호를 붙이기도 하고 A, B, C로 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쵸? 근데 곽윤직 교수 책이 워낙에 분량이 많고 그리고 세밀하게 쪼개놨어요. 세밀하게. 상당히 세밀하게 쪼개놨고 초장부터 이제 진짜 뭐 속된 말로 뻑이 가지. 보면은 이게 뭔 말인지 몰라가지고 다 필요 없는 건데. 처음에 책 그 민법 총칙 보면은 이제 관념과 용태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관념과 용태부터 해가지고서 이제 내면적인 거, 뭐 이런 거 이제 하다 보면 이제 마탱이 가는 거지. 예,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거. 쓸데없이 그거 볼 필요 없는데. 시험에 안 나오거든. 근데 그걸 모르면 법 원리를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기초가 튼튼하게 공부를 해놓고, 그러고 시험을 보고, 그렇게 해서 법조인이 돼야 되는데, 그냥 시험 공부만 하는 거야. 초장부터. 그렇게 됐어. 어느 순간부터. 그게 신림동의 강사 새끼들. 하잡한 새끼들이 나와가지고서 뭐 요점 정리 밑줄 쫙 이 자리에서 시험에 안 나옵니다. 어떻습니다. 그리고 지가 출제위원으로 가는 거예요. 아, 이거 시험에 안 나와요? 출제위원으로 가. 그럼 어떡하나, 그거. 그런 말을 들어야지, 어떡하나. 참 한심한 세월이죠. 이거 보니까 진짜 옛날 생각이. 책도 더럽게 비싸. 저 이거 하나에 그때 3만원? 3만원 가까이 했었지. 40년은 전에도 뭐 2만 몇천원, 3만원씩 했었으니까. 말이 돼? 에휴, 서울에 웬만한 집, 어? 한 달 월세가 3만원, 5만원이 했다. 어? 에휴.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요. 블러드북이라고.
근데 그 당시에 책 만드는 사람들 뭐 재번수에서 얼마 받았겠어요? 80만 원? 60만 원? 손바가지 올라가면 뭐 손가락 없어지면은 100만 원? 손목 없어지면은 뭐 200만 원? 죽으면 많은 거고. 그래서 내가 문재인이를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하는 거예요. 잣도 모르는 새끼가 무슨 정치를 해서 개혁을 하고 선도국가 어쩌고 아가리만 털고 개뿔도 모르는 게. 그것도 뭐 사법시험 봐서 그것도 합격을 해서 변호사 자격증이 있다 그러니까 참 나 같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정말 가짜는 거지. 개나 소나 다 그냥. 예. 됐어요. 근데 이 곽윤직 교수는 뭐 대단한 사람이죠. 책을 보면 한때는 거의 뭐 민법학의 바이블, 민법학의 성경이다, 이럴 정도로 상당히 내용이 치밀하게 꼼꼼하게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법리도 그렇고 글자가 너무 작아. 아휴, 그거 보다가 눈 빠질 것 같아. 근데 뭐 거의 외우다시피 해도 눈이 빠지진 않더라고. 쓸데없이 외우죠. 그보다는 시험에 나오는 것만 하면 되지. 그렇잖아요. 시험 보는 사람들은. 서울대 법대에서 이제 뭐 끝까지 아이들 가리키는 것만 집중해서 했고, 특별히 어떤 자리를 직책을 받지 않았다. 그리고 자녀들도 법학을 하는 자녀들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해한다. 아버지가 곽윤직 교수인데 자식들이 법학을 안 한다. 이해해. 법학을 못 알아 하냐. 쓸데없는 거야. 난 정말 다 부질없는 짓이에요. 눈깔 빠지게 그 짓을 왜. 법원에 앉아가지고 매일 거짓말만 하고 거짓 판결하고 가짜 판결을 왜 알아? 그럼 그 자리에 왜 앉아있나? 봅시다. 다른 건 다 됐고, 곽윤직 교수는 그렇게 됐고, 그리고 이제 민법학의 거두라고 그러는데, 요즘은 곽윤직 교수 책이라든가 법리라든가 이런 거는 뭐 거의 필요가 없죠. 요즘은 실무적으로는 그냥 판사가 꼴리는 대로 합니다. 거짓말도 하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법원에서 이제 판사들이 장난할 때 뭐예요? 변론 종결. 변론을 종결하든 계속하든 하는 거는, 변론 관련해서는 판사의 정권이다. 대법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물론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론 종결을 하는 것이 심히 부적당한 경우에는 임의로 변론 종결하는 것은 위법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서울 북부지방법원의 사건이 또 어느 법원이나 그렇지만은 그냥 변론 종결 이러고 가는 거예요. 대부분의 판사들이. 그렇지 않은 판사님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판사님들이 훌륭한 사람들이죠. 꼼꼼히 따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함부로 변론 종결을 하면서 사건을 갖다 중간에 잘라버리고, 거짓 판결하는 수단 중에 하나가 그 변론 가지고 장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증거 체부에 관해서도 사실심의 정권이죠. 그럼 증거 체부도 판사가 지 멋대로 안 받아줍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의 장현자 판사는 이제 큰일 났지. 공개할 거야.
판결 가지고 어떻게 장난했는지. 근데 고소할 거야. 아니 뭐 판사라고 뭐 양승태가 무죄 판결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그거고 판결문을 가짜로 써. 하지도 않은 말 했다 그러고 응? 한 말 안 했다 그러고 되겠어. 그래가지고 겁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 변론 가지고 그러고 대한 증거 채부 가지고 또 장난하고 응? 내가 지금 말을 못한다니까요. 워낙에 더러운 그런 모욕, 응? 공개적인 모욕이나 막 더러운 이런 말을 해서 그런 것도 안 받아주는 거지. 증거를 안 받아줘. 그런 말이 없대. 응? 없고 뭐 그게 아니고. 응? 장현재 판사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은데. 아유, 사진 동호회 해가지고서 사진 찍고 다니면서 응? 그런 것만 배웠냐? 못돼 쳐먹어가지고 혼나야 돼. 그래서 지금 그 이영준 교수라고 있거든요. 이건 여러분이 알 필요가 없는 내용인데 옛날 생각이 나서 그냥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영준 교수가 민법책을 냈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한 30년 전쯤, 한 30년 됐나? 28년? 한 28년 전쯤? 그 30년 전, 28년 전쯤에 이영준 교수가 80년대 후반이라 그러는데 그렇지만 30년 됐지. 이영준 교수라는 사람이 이제 그 민법책을 또 냈죠. 그래가지고 그 이영준 교수 책을 교재를 보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었지 한때. 그래서 곽서, 응? 곽인주 교수 책을 다 버리고 이영준 교수로 갈아탔죠. 일단 분량이 반이야. 그 다음에 곽인주 교수는 이미 퇴물이 됐을 때지. 그 양이 너무 많으니까 저 언제 다 봅니까? 그래서 사법시험에 적합한 책이 인기가 있는 거니까 현직인 사람들. 이영준 교수가 낸 책이 불티나게 팔렸었죠. 난 이영준이 것도 봤는데 그냥 뭐 4권짜리 2권으로 줄여놓은 건데 뭘 그놈이 그놈이지 뭐. 예. 시험 보는 데는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보면 나중에 이제 수십 년 후에 한 일이지만 아니 뭐 사법시험 보는데 뭐 40문제인가? 그 뭐 몇 개나 뭐 몇 개나 뭐 나온다고 그걸 저걸 보고 앉아 있어. 쓸데없이. 그 판사들이 법에 대해서 엄청 많이 하는 것 같죠. 그건 옛날 판사 얘기야. 지금 판사들은 법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어? 그럼 판사가 맞아. 법을 그렇게 정확히 아는 판사가 별로 없어. 요즘에는. 어? 그 사람이 능력이 없거나 그 사람이 공부를 안 해서가 아니에요. 사건이 200만 건이 넘어가는데 언제 공부하고 있습니까? 응? 초치기 하는 거야. 초치기. 생각을 하는 시간이 짧으면 아무리 잘나도 안 되는 거예요. 대조를 안 해보면 하나만 가지고 어떻게 그 진위를 판단하나. 대조를 하려고 그러면 양이 일단 2배가 되잖아. 3개를 대조하려면 3배가 되잖아. 4개를 대조하려면 4배가 되잖아. 근데 시간이 없는데, 어? 판사 아니라 판사 하랩이라도 그 어떻게 그거를 법을 그렇게 잘 아나. 법을 공부할 시간이 없는데. 그래서 지금 법원에서 쓰고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이제 전자적으로 뭐 법원 도서관이라든가 이렇게 전자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거죠. 응? 검색어만 딱 치더라도 딱 나오면 그거 빼가지고 딱 판결문 만들고 착착착착 해가지고 그냥 별지 딱 붙이고 탁탁탁탁 하고 이렇게 하죠. 근데 그 짓거리를
그 짓거리라 그러면 안 되겠구나. 뭐 그렇게 해서 하다가 근데 그거밖에 모르는 그렇게 하는 정도밖에 알지 못하는 판사들이 중에서 못된 마음을 가진 사람, 사건 조작을 해야 되겠다.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 내가 판결을 가짜로 어떻게 좀 편을 들어서 어떻게 가짜로 해야 되겠다. 이런 더러운 마음을 가진 판사들은 반드시 실수를 하게 돼 있어요. 하던 대로 하는 거거든. 근데 어때요? 법의 이치라는 것은 후차적인 문제예요. 수사와 재판의 기본은 뭐냐면은 수사는 인권이 기본이고 장난을 만드는 거고 재판은 판결로 말하는 건데 법원은 가장 전제가 되는 게 뭐냐면 사실관계예요. 근데 사실관계를 가장 잘 아는 건 누구예요? 당사자란 말이에요. 판사는 100번을 죽었다 깨어나도 당사자보다 사실관계를 더 잘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판사들이 매일 거짓말하죠. 아니 네가 그 어떤 사실인지 제대로 말을 안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판결을 했지. 아니 네가 이렇게 말을 잘못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판결했지. 이렇게 거짓말합니다. 판사들. 정확히 들어갔는데도. 그런 짓거리를 매일 하는 판사들이 있죠. 그러다가 나같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 멋대로 장난질하다가 걸리면은 요단강 건너가서 거기에서 귀신이 돼가지고 구천을 떠도는 겁니다. 어? 한사라도 봅시다. 이영준 교수 책 가지고 다닌다고 뭐 그래서 나는 보지도 않았어. 심은 4권짜리 2권으로 줄인 건데 뭐.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뒤로 또 나왔지. 또 나오고 그래가지고 지금 뭐 책 한 권 가지고 대충 보고 그냥 시험 보고 애들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 요즘 뭐 법학 공부도 아니고 뭐 로스쿨 어쩌고 떠드는데 아니 뭐 낮게 영어 쓰면은 더 뭐 대단합니까? 헛소리 쓸데없는 소리 되고 됐어요. 곽윤직 교수 대단한 분이에요. 대단한 양반이야. 근데 이제 곽윤직 교수의 특징이 뭐 상대방 비판하고 그런 거를 막 대놓고 이제 까고 한다 그러는데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래서 이제 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뭐 김주수 교수나 김정한 교수 그다음에 또 이제 곽윤직 교수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각자 학파를 형성을 하는 거예요. 한국에는 학파가 없었죠. 아리가또들이 섬나라 원숭이들이 와가지고 통치를 하면서 학파라는 게 있을 여지가 있습니까? 있어봐야 쪽발이파냐 조선인파냐 뭐 그런 거밖에 더 있겠어. 뭐 나름대로 있긴 있었겠지만 뭐 의미도 없고 어차피 총독 각하가 다 알아서 하시는 건데. 근데 이제 이렇게 법학계에서도 각 분야별로 해가지고 학파가 살살 형성이 된 거죠. 제자도 나오고 학파도 나오고 그 지금 뭐 이 세 사람 김지수 교수하고 김정환 교수, 곽윤직 교수 이런 사람들만 얘기했지만 헌법의 대가들이 또 있죠. 김철수 교수, 전혜진의 전 남편이었던 헌법학의 대가 김철수 교수가 있죠. 근데 김철수 교수 책은 아무도 안 보죠. 시험 보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해롭다. 사법시험 9번씩 보고 10년 동안 신림동에서 만화방에서 손톱 물어뜯으면서 만화만 보고 싶으면은 그런 책을 봐야지. 그냥 뭐 시험용 교재들 있잖아요. 대충 그거 보고 끝내는 거예요. 요즘 그런 거 보고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합격해가지고 그래가지고서 판검사 된 애들이 함부로 깝치는 거지. 일반 사람들만 상대하다 보니까 쌍놈 새끼들이 선배에 대한 존중도 없고 지식인에 대한 예의도 없어. 요즘 판검사들은 어린 놈것들이 싹수가 없어가지고 나라가 망조야 망조. 그래서 이제 뭐 김철수 교수도 있고 또 뭐 장경학 교수라는 분도 있는데
장경학 교수도 나이가 많죠. 김철수란다. 이 곽윤직 교수보단 나이가 많죠. 장경학 교수가. 그분도 대단한 양반이죠. 그분도 이제 또 뭐, 제국대학을 나와가지고, 그 학식이라든가 뭐 이런 대단해요. 그 당시 사람들. 이게 뭐 친일파냐 뭐냐 그런 건 별개 문제고, 이분들의 학식이라는 거는, 엄청나요. 여기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죠.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은 이런데 도전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법학과 철학은 이미 유행이 끝난 것 같아. 요즘 어때요? 그냥 과학적인 거? 천문학 뭐 달에 간다 그러고 화성 간다 그러고 뭐 태양을 뭐 쪼갠다 그러고 뭐 이런 얘기? 지구 우주가 뭐 평행 우주가 돼가지고 뭐 웜홀이 있어서 닫힌 우주 열린 우주로는 벌써 끝난 얘기고, 이제는 뭐 평행 우주 뭐 우주가 여러 개가 있다는 둥 뭐 너무 똑똑 그쪽으로 그냥 과학적으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뭡니까? 그 연예계 쪽으로. 그러니까 이제 감각적인 거. 먹고 싸고 자고. 근데 그게 뭐 나쁘다 그럴 거는 없잖아요. 옛날엔 나쁘다 그랬지만 지금은 권장하고 있죠. 잘 싸야지. 맛있는 거 먹어야지. 잘 자야지. 그죠? 근데 대한민국은 좀 이상한 나라죠. 아니 먹고 자고 멋 내고 운동하고 다 하라 그러면서 교미는 안 되는 거야. 성행위는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런 개 같은 나라가 있습니까? 그래서 전 국민의 절반을 성범죄자를 만들어 놔. 아이고, 한심하다, 한심해. 전 국민의 절반이 성범죄자예요. 말도 안 되는 공작질들하고 자빠져 있고. 어디서나 그러죠, 어디서나. 지식인에 대한 예의도 없고. 그냥 암흑 세상인데, 좀 그렇습니다. 그 뒤에 보다 보니까, 한마디 얘기가 나오던데, 곽윤직 교수 관련해가지고, 그런 얘기가 나오네. 이익꽃을 꺾지 말라라는 푯말을 보고, 이익꽃을 뽑는 거는 괜찮다는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법은 그렇게 해석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다. 항상 그렇게 얘기를 했었다는 거예요, 곽윤직 교수가. 어이구, 그렇지. 꺾어도 안 되는데 뽑는 건 괜찮다는 게 무슨 말이야. 근데 요즘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법원에서 하고 있죠. 우리 장현자 판사. 응? 너그 엄마 땡땡을 빨라고 그러는데 그게 죄가 안 돼? 응? 야, 니 진짜 내 고소할 거야. 응? 장현재 판사, 너그 엄마 땡땡이나 빨아라. 그러면 그게 불법행위가 안 되냐? 민사상? 돼, 안 돼? 내가 저 법원 앞에다가 쌍놈을 말뚝 세워놓을 거야. 응? 너그 엄마 땡땡이나 빨아라. 응? 그거는 불법행위가 아니라서 배상 안 해도 된다. 이런 판결을 하는 판사가 있다고. 알았어? 너그 아버지 땡땡이나 빨아라. 그렇게 해도 된답니다, 여러분. 장현대 판사가. 배상 안 해도 된대요. 난 잘 걸렸어요. 몇 번 변론 기일에 좋게 계속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도
끝까지 못된 짓거리 하고. 네가 판사 완장 가지고 얼마나 못된 짓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두고 보자. 어? 너그 아버지 땡땡이나 빨아라. 어? 그렇게 해도 불법행위가 아니라서 배상할 필요가 없다. 어? 개새끼라 그래도, 응? 강간밤이라 그러고 개새끼라 그러고, 어? 그래도 불법행위가 아니다. 근데 본인은 그러는 거죠. 그렇게 얘기한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 야, 야, 야! 싸가지 없이. 증명은 이미. 아니, 증거 신청을 안 받아주면서 무슨 증명을 따져. 그거 어디서 배웠어? 그렇게. 누가 그렇게 하라 그랬어? 그런 게 어디 있냐? 대한민국 민소법에 있냐? 뭐 어디 있냐? 그런 내용이. 어? 내가 한때는 법전 정도는 달달달 외웠었는데, 그런 거는 뭐 안 보이더라, 야. 어? 자유재랑. 더 심한 조치하기 전에 찌그러져. 판사고 나발이고 가네. 나 진짜 말뚝 박아놓을 거니까. 북부지방 법원 앞에다가. 1인시 하면 되지 뭐. 1인시가 꼭 뭐 방법은 많잖아. 내가 여기서 지금 밝히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고. 그러지 않아요? 너그 엄마 땡땡이 나 빨아라. 그거는 불법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욕을 해도 돼요. 응? 야, 이게 법이고 뭐고 그냥 어디 그냥 수류탄이 없지 또. 수입해 와야 되나 수류탄? 저 북한에 원자탄 갔다가 어제 어? 확 쏴버려 이제. 어? 판사가 이씨 조작할 걸 해야지 사건을 이씨. 그래서 곽윤직 교수가 그런 얘기를 했다 이거. 이 꽃을 꺾지 말라고 는 편말이 있는데 그 꽃을 뽑아버리고 이것은 꺾은 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법을 해석하면 안 된다고 그랬다는 거야. 서울 북부지방법원 단독 장현자 판사는 새겨들어. 잘 알면서도 그런 짓거리를 했겠지만 그런데 이 우리 곽 교수께서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사건을 조작한 그런 판사들은 단두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안 했다 이거지. 그래서 뭐야? 절반의 성공이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 가르쳤는데 그렇게 해석을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다 이게. 응?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법학의 거두라는 이 양반도 민법의 거두라는 이 양반도 대한민국 민법에 정말 이 바벨탑을 쌓아놓은 이 곽윤직 교수도 절반밖에 법학을 세우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저는 얘기하는 겁니다. 이 꽃을 꺾지 말라는 편말이 있는데 그거를 뿌리채 뽑아서 훼손을 해놓고 내가 꺾은 게 아니고 뿌리를 뽑았지 않냐. 줄기를 손상하지 않고 뿌리를 뽑았기 때문에 이것은 줄기를 손상하지 말라는 그런 경고를 침해한 것은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도 안 되고 그런 말도 안 되는 그야말로 논리상 말도 안 되는 그런 짓을 하는 판사나 검사가 있으면 이것은 배제징계 및 형사적으로 민사적으로 엄격한 책임을 지우는 그런 법제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를 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됐어요. 지금 1시간 10분 지났는데 됐어. 여기까지 다 되겠고 지금 거꾸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봅시다. 따라라라. 이거는 뭐냐면은 민사판례 연구회예요. 민사판례 연구회 홈페이지입니다. 민사판례 연구회. 오만아. 밑에 한번 봅시다. 난 민사판례 연구회 홈페이지 보고 감동받았잖아. 작동이 안 돼. 카피라이트 2011 민사판례 연구회 All rights reserved. reserved. 여기 보면 이제 2015년도 제38회 하계 심포지엄 자료집 자료마당 공지사항 2014년도 세계 민사소송법 학술대회 포토 2013년 양창수 대법관님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민사판례연구회 소개 아래측에 보시면 민사판례연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다 내가 확인해 봤어요. 확인해 봤는데 안 보여. 홈페이지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보겠어요. 문재인 정권 내내 핵폭탄을 맞은 거지. 문재인 정권 내내 핵폭탄을 맞은 거야. 그래서 위에 보면 아도be 플래시 플레이어 플러그인이 더 이상 지원되지 않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여기 한 400 몇십 명인가 회원이 있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한국의 법조계에서 가장 큰 조직이다. 단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단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거는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가장 강력한 말이 430명이지. 그 중에 대법관, 대법원장 뭐부터 해서 현직 판사들만 해도 뭐 100명, 뭐 고등법원장, 지방법원장은 뭐 눈도 못 뜨고 다닐 정도로 그냥 엄청난 곽윤직 교수가 만들었다는 거죠. 민사판례연구회를 곽윤직 교수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곽윤직 교수가 이해되시죠? 곽윤직 교수는 좋은 뜻으로 만들었겠지. 그런데 이 민사판례연구소 민사판례 연구회를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했겠지. 그리고 상당한 어떤 민사법 분야에 결과물들이 있었죠.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민법 분야에 뭐 결과물들이 있으면 뭐야. 법원의 판사 새끼들 계속 개짓거리하고 지들 멋대로 자유재량 어쩌고서 꼴리는 대로 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냐마는 어쨌든 이 민사판례연구회에서 연구 결과들 실적들이 상당히 있는 거는 맞아요. 그거는. 근데 너무 비대화되다 보니까 여기에서 대법원장 나오고 여기에서 대법관 나오고 여기에서 법원행정처장 나오고 여기에서 지방법원장 나오고 여기에서 고등법원장 나오고 뭐 계속 이 짓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이제. 거기다가 더 심각한 건 뭡니까? 현직 법관들하고 김앤장 제일 크죠? 이 김앤장하고 현직 법관들하고 원래 신방을 차려버렸네. 그러면 이 끝난 얘기잖아. 제대로 굴러가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장현자 판사 같은 애들이 이 돌쌤이 혼자서 떨렁떨렁 가가지고서 소송을 한다. 그러면은 가짱게 보는 거지. 지 우유병 빨고 있을 때 나는 법전 들고 다녔는데 아이고 참 가짜나 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김앤장 판사를 김앤장 변호사를 사가지고 그래가지고 법원에 보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르게 보겠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그렇잖아.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아니 사실대로 법대로 하면 되지. 뭐 변호사가 하는 게 뭐 있나? 맨날 거짓말만 하고 다니는데. 그렇잖아요. 그렇게 붙어먹는 주요 통로가 돼버리고 말았다 이거죠. 근데 이거를 해소를 못한 거예요. 곽윤직 교수가 이거를 해소를 못하고 본인이 이건 정치적인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국가 정치가 아니고 이 학계의 정치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이 곽윤직 교수 뭐 공부만 하고 책 쓰고 후진 양성만 할 줄 알았지. 학계의 정치적인 어떤 이런 구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까지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한 가지만 밖에 못한다니까. 뭘 엄청나게 잘한다고 해도 하나밖에 못해. 그래가지고서 독나무를 만들어 놓은 거지. 한편으로는. 그래서 이 독나무에서 어? 독 과실이 그냥 여기저기 막 그냥 떨어져 가지고서 막 환장을 하는 거죠. 독 과실이. 양승태가 민사판례 연구회 회원이라 이거지. 에휴, 볼까? 그래서 어느 정도 문제가 있었냐면은 됐나 봅시다. 이게 2015년 그러니까 지금 8년 전 9년 전이죠. 8년 전쯤 됐겠다. 8년 전에 대한변협이에요. 대한변협에서 공식적으로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대한변협에서 읽어드릴게요. 성명서 전관예우의 통로가 되는 민사판례 연구회의 폐쇄적 사조직화를 우려한다. 2015년 2월 민사판례연구회의 소속 회원 현황에 따르면 민사판례연구회는 다수의 전 현직 대법관과 주요 보직을 맡고 있는 현직 판사를 비롯 특정 대형 로펌, 김앤장이 대표적이지, 소속의 다수 변호사로 구성돼 있다. 민사판례회는 기존 회원의 추천을 통해서만 신입 회원을 받고, 민사판례연구회에는 내가 들어가고 싶다 그래도 못 들어가는 겁니다. 대법관이라도 못 들어갑니다. 기존 회원이 추천해야 돼요. 저 사람을 우리 회원으로 좀 받아주십시오. 저는 기존 회원입니다. 그거 가지고도 또 따져. 그러니까 이 빨갱이 새끼들보다 더 아리가또 같은 새끼들이죠. 회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등. 그리고 회원 명단을 공개를 안 하는 거야. 회원 명단을 공개를 안 하면 문제가 되죠. 간첩이죠. 간첩입니다, 여러분. 회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등 폐쇄적인 조직 운영을 해왔다. 지금 법원이 그러고 있죠. 지금 법원이 문제가 뭐냐면 여러 가지 뭐 이유는 있겠습니다만은 법원의 홈페이지가 있지 않습니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각 부가 있죠. 부, 단독 이렇게 쭉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해놓고 있는데 판사가 어떤 새끼인지 알 수가 없게 만들어놨죠. 법원장들 그런 식으로 하면 돼서 북부지방법원은 그렇더라고. 다른 법원은 모르겠고 북부지방법원은 지금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어느 재판부에 어떤 판사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재판을 하는데 판사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특히 합의부 같은 경우에는 돌아가면서 하지 않습니까? 응? 합의부 같은 경우에는 주심을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근데 사건이 2건, 3건이면 응? 근데 2건, 3건이 그 재판부로 가 있으면 그러면 주심이 번갈아 가면서 돌아가잖아. 그럼 어떤 새끼가 뭐라고 떠들었는지 뭘 알아야지 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그거를 알 수가 없어요. 네, 공개를 안 해놓고 있어. 홈페이지 개선하세요. 우리 서울 북부지방법원장님. 응?
서울 북부지방법원 판사들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임명된 서울 북부지방법원장께서는 홈페이지에 담당 판사들의 이름을 즉시 반영해서 공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는 건가요? 변호사들끼리만 서로 주고받고 뭐 테러 당할까봐? 그거 테러 당할까봐 무서워가지고 그걸 못하냐? 이게 말이 되냐 그게? 그리고 경찰서도 공개하세요. 개인 전화번호는 필요 없고 경찰 부서별로 경찰 누구 담당자 누군지 다 아는데 경찰은 왜 안 하는 거야? 경찰이 근데 이거 한번 지적했었죠. 어떤 짭새 새끼가 어떤 사건을 담당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되겠어요? 응? 그럼 돼, 안 돼? 공개해. 그럼 뭐 담당자 이름이 공개되면은 뭐 테러. 아이 거짓말 하지 말고 경찰이 깡패한테 테러 당하면은 그거 사표 쓰고 나가든가 조직을 없애버리든가 해야지. 그게 무슨 경찰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완전 있네. 범죄 저지르고 죄 짓고 거짓말하고 그랬는데 그 이의제기 받기 싫어가지고 그런 거 아니야. 답답한 사람들이네. 전화번호하고 다 공개해. 개인 전화번호 필요 없고 이름하고 전화번호 그 구청이나 뭐 구청 직원들은 뭐 테러 안 당해가지고서 담당자하고 담당 이름 다 이름하고 다 이렇게 홈페이지 공개하나? 법원하고 검찰청에는 그 직제표 있어가지고서 검사 방하고 검사 이름 다 적어놨어. 검찰청도. 근데 경찰하고 법원은 왜 안 하는 건데? 이 새끼도 그냥 공개하세요. 나 내일 월요일에 또 전화할 거네. 북부지방법원에다가 공개해. 판사 이름이 무슨 뭐 대회비야? 이런 거를 개선하라 그래야지. 뭐 맨날 모여가지고서 뭐 북치고 장구치고 하면서 뭐 디올백이 어떻게 됐다 이재명이가 뭐 불알의 점이 있다 없다 뭐. 아니 이재명이 불알의 점이 2개가 있으면 뭐 할 거고 없으면 뭐 할 거야? 답답한 사람들이. 그 이상한 여자들 많아요. 아니 남의 남편 불알의 점이 뭐 있든 없든 그걸 본인들이 왜 신경을 쓰는 거야 도대체? 또 이상한 또 남자들도 많아요. 아니 다른 남자가 불알의 점이 있든 없든 지 불알의 점이나 생겨 신경 쓰지. 그거 뭐 그런 걸 가지고 막 3년 4년씩 그냥 길거리에서 통곡을 하고 지랄을 하나? 그게 부러우면 니들도 불알에다 점을 그려 매직으로. 그걸 마누라한테 쳐 맞으면 되잖아. 이런 게 중요한 거지. 법원개혁은 뭘로 가지고 가는 건데 이런 게 중요한 거지. 이에 대해 대법원도 2008년 민사판례연구회 회원이 법원 내 주요 보직을 독점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학술단체로서의 순수성이 의심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근데 2008년도에 이게 가능했던, 그러니까 이제 대법원에서 2008년도에 이런 보도가 가능했던 건 뭡니까? 2002년부터 2007년도까지 노무현 정권 참여정부였죠.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그때 이제 민사판례연구회가 독식하던 곽윤직이가 만들었던 민사판례연구회 소속 일부 후레자식들이 독점했던 법원의 요직을 좀 나눠서 갖게 됐죠. 참여정부 당시에. 그 결과로 2008년도에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제 쥐박이가 정권을 딱 잡으면서 다시 백도가 돼버리네. 백. 그래서 결국은 양승태가 된 거죠. 양승태하고 쟤네들이 쭉 돼가지고 저 난리가 났던 건데 문재인 정권 들어오면서 털자 그래가지고 대법원에 들어가서 탈탈탈탈탈 털었던 건데 그 결과가 지금 역작용이 오고 있는 거죠. 법원 내부에서도. 지금 법원 해산해야 될 수도 있어. 쿠데타 한번 하자. 대통령이 그 법원 해산하고 어떻게 좀 해봐요. 물떡여야 씨. 할 줄 모르면
그런 거 어떻게 하겠어요. 검사가 쿠데타를 어떻게 해. 바보 천치들이. 총 만져본 적도 없는 놈이. 됐고, 대한변호사협회는, 이게 지금 하는 얘기 내가 하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 대한변협에서 하는 얘기. 대한변호사협회는 민사판례연구회가 고위 전 현직 법 판사들이 사조직으로 전락하여 법관 순혈주의와 엘리트주의 폐단을 낳고 전관 예우의 통로가 되는 것을 심히 우려한다. 민사판례연구회는 폐쇄적 사조직화와 연고주의를 탈피하여 학술단체로서 본연의 모습을 되찾기 바란다. 2015년 9월 14일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하창우. 이런 일까지 있었어요. 2015년도에. 2015년도에는 누가 하고 있었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박근혜 정권이었습니다. 박근혜 정권에서 이렇게까지 했던 거죠. 이 과정에서 오죽하면 대한변협에서 민변도 아니고 대변에서 오죽하면 이렇게 성명을 발표를 했겠어요. 오죽하면은 그냥 민사판례 연구에 애들을 갖다 막 알박기를 심어놓고 지랄 연병들을 한 거죠. 갖다 알박기를 해놓고 그냥. 그러면 그게 주석이가 되고 패거리가 되고 당연히 그렇지. 매일 만나서 밥 처먹고 술 처먹고 떡 처먹고 그 지랄하고 앉아가지고 응? 판사님 교수님 응? 처장님 응? 법원장님 이 지랄들하고 앉아있는데 무슨 올바른 판결이 되고 뭘 하겠어요. 응? 변호사님 응? 김앤장 변호사님 응? 그 지랄들하고 앉아가지고서 응? 샴페인 터트리고 앉아있는데 무슨 올바른 판결이 되고 뭐를 하겠어요. 눈가에 배는 게 없지. 그러니까 그런 짓거리들이 아래 밑에 판사들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양승태가 그랬었나? 양승태가 그랬나? 양승태가 그랬던 것 같은데 하급심에서 판결, 그러니까 1, 2심이죠. 1, 2심에서 판결돼서 올라온 거, 그 다음에 1심에서 판결을 해서 올라온 거, 웬만하면 번복시키지 말라는 그런 지침까지 내리고 그랬었어요. 대법원에서. 응? 도구 차일드지, 이런 미친놈들이죠. 응? 법관은 단독적으로 헌법기관이에요. 누구의 지시감독을 받지도 않아. 재판에 있어서는. 어떤 불이익도 받으면 안 되는 거고. 응? 판단은 잘못할 수 있죠. 근데 거짓말하면 안 되지. 가짜로 뭘 하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위법한 거라면은 그건 명확하게 위법한 거라면 그냥 바로 이제 단두해버려야 돼. 그때 오죽하면 그랬잖아요. 법원 정문 앞에 단두대나 갖다 놔야 된다고. 응? 그다음에 오른쪽에다는 꿀통을 갖다 놔야 돼. 판결 제대로 잘 하는 판사들은 꿀을 먹고, 그 다음에 뭐 거짓 판결, 거짓말하고 뭐 증거 가지고 장난하고, 응? 그 다음에 뭐 변론을 지가 뭐 종결할 수 있는 뭐가 있다고 해서 말도 안 되는 변론 종결, 응? 그 다음에 증거 체부에 대해서 정권이 있다 그래서 증거 체부 정권이 있다는 게 젖 꼴리는 대로 하라는 얘기는 아니잖아. 그래 안 그래? 거기에 대해서는 뭐 이론이 없는 거 아니야. 근데 어떤 판사 새끼는 그런 얘기 하던데, 뭐, 변론은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는 거니까 변론 종결 막 이러더라고. 근데 거기서, 이 개새끼야, 그러다가. 그럼 또 가서 구류 살아야 되잖아. 아, 내 정말 더러워서. 내가 나이가 조금만 젊었어도, 진짜 귓방망이 한 대 날려버리려다가. 판사가 아무리 무식해도 생각을 해보세요. 변론을 네 맘대로 어떻게 하냐, 이 새끼야. 적법하게 해야지.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남용하라는 그런 권한은 없는 거잖아. 미친놈아. 너도 그 책임져 평생. 이거 재판 다 공개할 거니까 나는.
어차피 뭐 판결문 공개하는 거야 문제 없잖아. 또라이 새끼. 내가 소재기 할 때는 나는요 원칙이 있어요. 내가 소재기 할 때는 저는 살면서 의외로 그렇게 재판을 그렇게 많이 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의외로. 어? 나 이번에 진짜 처음 해보는데 이거 재판을. 어? 웬만하면은 소재기하고 고소하고 이런 걸 안 하고 평생 살았던 사람인데 피치 못하게 이 똥구멍들 똥구멍 공작이 들어왔으니 이거는 전부 다 토벌을 해가지고 소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법적인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죠? 법적인 조치부터 여러 가지 조치를 해야 되는데 법적인 조치를 하는데 원칙이 있어요. 뭐 증거가 분명한 사람들만 고소를 하거나 소재기를 합니다. 증거로 뒷받침되는 사람들만. 네. 그렇지 않으면 안 해요. 나는. 법리는 됐고 법리는 간단한 거예요. 무슨 법리 떠들지 마 내 앞에서. 판사고 나발이고 뭐 그런 소리 떠들지 마 니들. 니들 법도 모르는 것들이 씨발 뭐 법복만 입었다고. 법리는 아니 불법에 남한테 잘못했으면 그냥 배상해주면 되잖아. 그잖아요 여러분. 그쵸? 잘못했으면 배상해주면 되잖아. 무슨 말이 많아. 무슨 거래했어? 아니 길 가는 사람한테 갑자기 뭐 저 뚫겨 패고 개 쌍욕하고 지랄하고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해코지를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그 사실이 있으면 배상하면 되지. 무슨 말이 많아. 새끼들이 그냥 그런 거를 어떻게 해가지고서 그거를 사건을 조작해서 그걸 가능할 거라고 그런 꿈을 꾸나. 새끼 누가 시켰어 이게 응? 판사들도 시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번에 그 양승태 양승태 그 대법원하고 양승태 관련된 그 사법농단 잡범들 보면은 시키는 놈들 있다니까. 그 뭐 지방법원에는 없는 줄 알아요? 지방법원에서도 그냥 슬쩍 한마디 하면 알아서 기는 거야. 판사들이 또 기는 거 잘해요. 얼마나 잘하는데 개처럼 기요. 아니 지렁이처럼 막혀 그냥. 꿈틀도 못해. 더러운 거죠. 더러운 판사들 없애버려야 돼. 그단 말이야. 오죽하면 이거 대한변협에서 이렇게까지 얘기했겠냐고 2015년도에 오죽하면. 그래서 이명박이하고 이제 박근혜하고 이 정권이 어떤 정권이 들어오냐에 따라서 오죽하면 이렇게 했겠어. 오죽하면은 이 당시에 변호사가 2만 명인데 2만 명 중에서 그 몇백 명 얘네들이 한 400 몇십 명 된다 그러는데 민사판례 연구회 그쪽에서 몇백 명 된다는데 오죽하면 얘네들이 거기를 독식을 하겠냐고. 2만 명 넘는 사람들 중에서 김현장이라는 것도 거기 개새끼들이 드글드글합니다. 김현장이라고 그것도 변호사가 뭘 하지 않아 뭐 특정한 사건만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은 위안부 사건 관련 위안부 사건 관련해 가지고 일본 측 소송 대리한 게 김현장 아니에요. 그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김현장 사건에 있어서 양승태가 김현장 애들하고 샴페인 터트리고 떡 처먹고 술 처먹고 밥 처먹고 이런 관계인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십 년을 진짜 나쁜 새끼 아니에요. 그지랄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근데 지금 1심 법원에서 중앙법원에서 판결하는 거 보세요. 그걸 누가 주공하나. 그런데도 감행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근데 떡놀이라든가 얘네들 입장이 곤란하지 이제. 왜? 지들이 민사청 판례 연구회 저 조직원들 김현장 조직원들하고 뽀뽀를 해가지고서 탄생한 정권인데 저 어떻게 정리를 하겠냐고. 안 그래요? 요번에 새로 그 대법원장 된 사람은
그래도 방향을 제대로 잡아서 어떻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것 같던데, 지방법원장 추천제는 우라질. 판사들끼리 지들끼리 박수 쳐가지고서 우두머리 뽑아놓으면 그게 마피아지. 동네 사람들 모아놓고 뽑는 게 훨씬 더 나아, 내가 봤을 때는. 알아? 지들끼리 두목을 뽑아. 참. 야, 멕시코 마피아도 그렇게 안 한다, 야. 아유. 됐어요. 요거 됐고, 뭐 어디까지 갔지? 지금 1시간 35분 됐는데, 여기까지만 일단 얘기를 할까요? 자, 여기까지는 쭉 다 왔고, 뭐 얘기하려 그러면 뭐 끝도 없고 한도 없는데, 그러면 지금 남은 건 뭐냐면은, 어젠가요? 어제 난리가 났던, 그, 양승태, 양승태하고 사법농단 피고인들 판결 관련해가지고, 그거 관련해가지고서 지금 떠들려고 사전 지식이 있어야 되니까 좀 떠들어 놓은 건데, 저까지 다 가면 시간이 너무 길게 걸릴 것 같은데, 우리법 연구회까지만 또 얘기해 봅시다. 우리법 연구회. 우리법 연구회는 조금 이제 시기적으로 늦게 발족됐죠. 1989년도 무렵에 만들어졌다는 거죠. 우리법 연구회. 2차 사법파동이 있었지. 2차 사법파동 계기로 1989년에 창립됐다는 거죠. 법관들의 공개적인 연구 모임이라는 거죠. 법관들의 공개적인 모임. 근데 초창기에는 이제 변호사도 있고 그랬는데 95년 이후에는 판사들만 회원이 된다는 거죠. 우리법 연구회. 근데 우리법 연구회에는 판사들만 이제 회원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태규 서울중앙지방법원 전 부장판사 해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김명수 대법원장 잘 알고 있고,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 강금실 법무장관 전 법무장관, 이용구 전 법무차관,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박정화 대법관, 박범계 전 법무장관, 최기상 국회의원, 하명호 고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뭐 요 정도. 근데 요거보단 더 많죠. 꽤 되죠, 여기도. 그래서 이제 민사 판례 연구회, 요거에 대해서 지금 말이 많은데, 이거는 그렇게 뭐 문제가 되는 데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사찰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했지. 사찰합니다, 여러분. 나도 사찰당하던데. 아, 짭새 새끼들아. 내가 분명히 경고했는데, 어? 장난한 새끼들 몇 명을 더 지금 추가로, 짭새 몇 명을 더 확인했는데, 사건 취급하고는 또 다른 얘기예요. 니들 자관 각오하고 있어. 이 새끼들은 겁이 없어요. 이 짭새 새끼들이가. 짭새 새끼들은 바퀴벌레나 쥐새끼처럼 겁이 없이 남의 거를 훔쳐먹고 세균 퍼뜨리고 그런단 말이야. 어떻게 그런 짓을 했지? 엄청난 짓을 해놨던데? 아이 새끼들. 봅시다. 이 검찰이 그나마 좀 낫지. 검찰에서 그러진 않았을 것 같고, 검찰에서 그럴 일은 없잖아. 짭새들이 그런 짓을 해놨는데, 지금 킥스라는 것도 있지만, 수사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보다 매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경찰 신분이라도 본인이 경찰이라도 그 관련 정보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런 정보들도 있어요. 경찰에는. 근데 보니까는 그걸 가지고도 장난을 해놨더라고. 그거는 큰일 나는 건데. 근데 그래서 월요일 되면 내가 전화해서 물어보려고 그래. 뭐 정보공개 청구는 됐고, 정보공개 청구하는 건 하는 거고. 근데 전화해서 바로 확인을 해보려고 그래요. 확인하자마자 어떤 새끼가 그렇게 했는지 내가 전화해서 이렇게 쌍욕을 해볼 테니까 각오하고 있어. 직급 상관없이. 뭐 총경이든 치안감이든 나발이든 간에 그 짓거리 한 새끼 확인되면 내일 내가 전화해서 이렇게 쌍욕을 해볼 테니까 그렇게 하라. 어떻게 그런 짓을 했지? 근데 지금은 얘기를 못해요 내가. 지금 얘기하면은 또 뭐 장난을 하니까. 짭새들은 겁이 없어요 좀. 이 새끼들이. 그리고 내가 늘 얘기하는데 짭새들 잘 들어도 내가 지금 뭐 민사적으로 그다음에 고소도 잠깐 한번 했었죠. 고소를 갖다가 뭐 2년 전에 2년 6개월 전에 한번 살짝 해보고 그리고 뭐 이제 공수처에도 살짝 한번 가보고 다 해봤어. 슬슬 한번 해봤어. 그거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어떤 방법일지 최선의 힘을 내가 쓴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들을 망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데 짭새들이 나는 그런 망상에 관여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에 말을 안 하고 있었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어? 짭새들 긁어내가지고서 내가 어떻게 소각시켰는지 한번 두봐. 이 새끼들이 겁이 없어. 범죄를 어떻게 그렇게 짓나? 어? 공전자 기록이 너희 집 오락기야 이 개새끼들아. 싸가지 없는 새끼들이. 거짓거리 하라고 경찰 뺏지 달아줬어? 어? 따순 밥 먹고 나와가지고 집에서 식구들이 따순 밥 해준 거 먹고 나와서 회사에서 매일 범죄만 짓고 하지 말라고 그랬지 내가. 근데 또 그랬더라고. 이 새끼들은 겁이 없어요. 참나. 봅시다. 우리 법 연구회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국제법 연구회까지는만 얘기하고 마무리 짓시다. 아, 나 참 어이가 없어서. 지금 국제법 연구회가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국제인권법 연구회. 2011년도 곽윤직 교수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구나. 이게 문제가 되는 거구나. 조금 아까 했던 얘기는 취소. 민사판례 연구회가 최대 조직이고 뭐 어쩌고 그렇게 됐다는 거 취소. 옛날에. 봅시다. 2011년도에 발족했다는 거죠. 국제인권법 연구회. 활동하는 회원만 480명쯤 돼가지고 최대래요. 최대. 나 지금 위키백과 보고 얘기하는 거지만 조금 틀린 게 있으면 그건 뭐 알아서 들으세요. 오야 480명이면 뭐 어마어마하구나. 그래서 민사판례 연구회를 갖다가 국제인권법 연구회가 이제 씹어먹었다 이런 얘기하는 건 아니지. 박근혜 정부 내부 양승태 구성원은 행정처에 의해 조직됐고 이 국제인권법 연구회가 문제가 된다는 거죠. 국제인권법 연구회. 이게 좀 이상하다. 나무 위키가. 내가 이걸 해놓은 게 아닌데
이상하다. 우리법 연구회는 됐고, 지금 우리법 연구회 같은 경우에는 뭐 좌파 정권 어쩌고 막 떠들고 막 난리가 났는데, 이것도 지금 기사가 2010년도 거예요. 무려 14년 전 기사란 말이에요, 이거. 비밀리에 뭐 저 회원이 누군지도 모르고, 문제가 좀 있고 그렇다고 지들끼리도 이제 인정하고 있었는데, 이 우리법 연구회 말고 우리 인권법 연구회가 지금 문제가 되는, 국제 인권법 연구회가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 국제 인권법 연구회를 좀 타파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고, 이것까지 얘기해야 되나 봅시다. 그래서 이제 그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특정 단체나 조직, 법조 관련 특정 단체나 조직원들이 득세하는 이런 현상들이 분명히 있었다 이거지. 분명히 있었지. 있을 수밖에 없지. 그 과정에서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그 과정에서. 그나마 한국은 덜한 거예요. 해외같이 한국은 그 법조의 세월, 법학의 그 어떤 그 계열이라든가 계통이 뭐 해봐야 뭐 일제 때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제 그 좀 일찍 시작된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는 뭐 학파가 뭐 500년, 700년 막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쪽에서는 진짜 목숨 걸고 그냥 서로 죽기 아니면 살기야. 그랬던 적이 있지. 지금은 이제 뭐, 다 그렇게 된 건데. 임종원 그 법원 행정처장 차장 이전 임종헌 법원 행정처 차장이 국제인권법 연구회 학술대회를 막으라고 지시했다 뭐 이런 내용들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제인권법 연구회가 너무나 커지고 비대해지고 거기에서 이제 영향력을 행사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반대라기보다 이제 뭐 다른 계통에 있는 민사판례 연구회 쪽에 있는 이쪽에서 양승태 쪽에서 좀 제재를 한 거 아니냐, 그렇게 그런 구도로 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법원 자체가 지금 솔직히 여러분 보세요. 우리법 연구회다, 무슨 뭐 민사판례 연구회다, 뭐 국제 인권법 연구회다, 이거 왜 하는데? 그 왜 하겠어요? 공부하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앉아있네. 아니 저기 연수원이나 이런 것까지 가지고 있어요, 얘네들. 돈도 많아. 회비도 걷어가지고 돈도 많고, 속된 말로 장난이 아니에요. 연수원 가서 술 처먹고 박 처먹고 박수 치고 그러면 그만이지. 거기에서 뭔 연구를 하고 뭐를 해. 말이 연수지. 친목질 하고 다니는 거지. 총만 안 들었지. 마피아, 단합대하는 거지. 죄다 그 짓거리들 한다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법원의 판사들의 난맥상, 검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검사들 같은 경우에도 뭐 학연, 지연 얘기하는데 이제는 뭐예요? 단체연이야, 단체연. 응? 학연, 지연. 이거 학연이라 그래야 되나? 학연도 아니지. 뭐 서울대 나온 애들, 연대 나온 애들만 모여가지고 무슨 단체를 만든 것도 아니고 또 그건 그것들이 있죠. 전라도, 경상도 뭐 어? 그쪽은 그쪽대로 또 있고 이게 개판이고 개판이고 아직까지도. 그래서 지금 그 다음에 이제 뭐 법원행정처 아까 이름이 쭉 나왔었는데 민사판례연구 없어졌네. 없어지면 안 되잖아. 내가 다 찾아놨는데 기분 나쁘게. 민사판례연구원 연구회. 에이. 뭐 그런 구도입니다. 그런 구도고. 자, 그럼 이런 구도들은 됐고, 그죠? 그 다음에 사실은 이 사법농단이 없었으면, 응? 사법농단 관련해 가지고서 그 얘기가 없었으면 법원에 판이 한번 뒤집어질 뻔했었던 거예요. 그때 법원이 한번 뒤집어 엎어질 뻔했던 거예요. 예. 법원 행정처도 그렇고 법원 행정처 무지하게 중요하죠. 법원 행정처부터 해가지고 다음 대법관 내지는 대법원장이 되려고 준비하고 있는 응? 네, 법원장이 되려고 준비하고 있는 애들 중에서 그 민사판례 연구 응? 민사판례 연구회 쪽에 측에 있던 애들이 엄청 많거든요. 준비하고 있던 사람들 중에서. 그 중에는 정말 강성들도 있어요. 엄청난 강성들. 근데 그게 사법농단 관련해서 수사를 하면서 엄청 엄청나게 나갔지. 몇백 명 나갔지. 법원에서 나가버렸지. 그래가지고 대형 로펌 가서 거기서 장난질들 하고 다니는 거죠. 사실은. 법원에 있어도 개새끼고 나가도 개새끼야. 응? 그러려고 법 공부를 합니까? 세상은 혼돈을 아니 무슨 뭐 한 건에 뭐 50억, 30억 그것도 기업 소송 같은 경우에는 뭐 몇백억씩도 받을 수 있지. 그게 어떻게 합법이야? 말이 됩니까? 그렇다고 세금을 제대로 내기를 해. 근데 그랬던 거예요. 문재인이가 정말 문재인과 민주당 정권 이 얘네들이 잘못한 게 참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잘못한 거는 다시 오지 못할 기회를 너무 쉽사리 망가뜨려 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그날은 다시 못 옵니다. 문재인이가 정권 잡을 때 민주당에서 180석 가까이 확보했을 때 그 당시 그게 마지막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때 몇 년 전부터 그랬잖아요. 문재인의 가장 큰 잘못은 대한민국에서 올바로 정상적으로 응? 잘못된 이 부패한 패거리들과 조직들을 일망타진할 수 있는 그렇게 해야만 되는 마지막 기회, 마지막 시점을 너무 어처구니 없이 지나가 버리고 놓쳐버리고 도리어 더 나쁜 짓을 했다. 그 점이라고 내가 얘기했었단 말이야. 안 돼 이제는. 총 들고 나와서 혁명을 해도 안 돼 이제는. 100년이면 긴 시간이에요.
100년이면 긴 시간이라고. 100년 전에 해결했어야지. 근데 지금 100년 됐잖아. 80년? 80년이나 100년이나. 지금 문재인이가 그때 그 대선 나왔을 때 2016년 아닙니까? 벌써 8년 됐습니다, 여러분. 8년 전과 지금은 같지 않아요. 8년 전에 그때 그 열망과 그 지지와 그 결집력을 가지고 제대로만 했으면, 그러면 이 모든 패거리질과 지난 100년, 200년 동안에 쌓여있는 부당과 불법과 위헌과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그런 모든 것들까지는 아니더라도 대부분은 해소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단 하나도 제대로 처리를 못하고 도리어 말도 안 되는 무슨 성폭 공작이나 하고 자빠져 앉아 있고, 말장난이나 하고 앉아 있고, 정말 길거리에 개나 고양이도 동의하지 못하는 그런 능력과 인품을 가진 잡쓰레기들이 정치를 한다고 돌아다니면서 세상을 어렵게 하고 국민들을 가난하게 하는 그런 세상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세상을 살 수밖에 없어요. 각자 도생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 편에 서지 않겠습니다. 그럴 이유도 없고 그래서 될 일도 아니고, 힘 있다 그래서 장난질하는 사람들을 하고 다투지도 않을 겁니다. 저는 그냥 내일만 처리할 거야. 내일만 보고 따라할 사람들은 따라하든가 알아서 하고, 나는 내일만 나한테 죄 짓고 나한테 조직적으로 범죄 저지르고 한 새끼들만 조질 거야. 그게 누가 됐든지 간에 그걸로 끝입니다. 이 부분은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다음에 바로 할까 나중에 할까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사법농단 사건,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이라는 거죠.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사전 지식을 이렇게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죠? 사전 지식을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양승태부터 사법농단 사건 관련해가지고 꼼꼼히 정리가 돼 있으니까 요것만 따로 떼서 대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원의 개혁도 어떻습니까? 할 수 있었는데 문재인 정권에서 날려먹은 거죠. 결국 이렇게 되잖아. 아직도 문재인 만세, 아직도 조국 만세, 돌쌤 죽어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겠지. 그래서 내가 그런 거예요. 이낙연은 나가리다. 민주당은 끝났다. 표를 얻어서 국회의원을 더 국회의원을 상당한 숫자를 확보한다 하더라도 이거 보세요. 이거 어떻게 할 건데? 이게 뭐야? 어떻게 할 거야? 방법이 있나요?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무슨 방법이 있나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